박주민파. 근데 나 하나밖에 없어, 박주민계가. 일단 나올 사람은 없다고 봐요. 나올 사람은 없고 이제 뭐 하소연은 할 수 있겠죠. 제가 김문수를 위해서 제가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어요. 진짜 막 진짜 잡아먹으려 하던데? 사람 이름 얘기 안 해서 다행이지. 죽을 뻔했다. 안녕하세요. 대선이 마무리되고 어느덧 일주일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3 계엄에서부터 6.3 대선까지 참 다사다난했던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가장 주목받으셨던 분들 중 한 분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국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세 대가 있고 여기는 눈부시고 해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다 두고 해야 돼요? 저희 보시면 됩니다. 하시더라도 저희 카메라를 여기를 보고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실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요. 김성우 의원님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MBTI요? 네. ENFJ. 어떻게 두 번만에 맞춰요? ENFJ가 그거라더라고요. 리트리버. 저희도 텐션이 되게 높다라고 네. 자부하는 편인데 진짜 김성우 의원님 텐션을 지금 약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땀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래요? 더 열심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바쁘신 것 같은데 최근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12월 3일 이후 대선 때까지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세 글자로 표현되는 시간이었어요. 간절함. 그래서 12월 3일 밤에는 비상계엄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너무 컸고 그 후에는 뭐 지금 와서 이제 편하게 하는 얘기지만은 저는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전쟁 날 위험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국정원이나 국방부에 있는 후배들이 했던 얘기들도 있고 참 위협적인 순간들이었어요. 돌이켜보면 12월 14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이었다고 저는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국민의힘 안에서는 2, 3주만 버티면 진영이 결집을 하고 진영이 결집하면 탄핵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무조건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고 이 이후에 사회 갈등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갈등이 너무 이게 뿌리 깊게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라는 우려와 걱정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간절함 비상계엄의 내란에 책임 있는 국무위원이었던 김문수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았던 김문수 또 자유통일당 대표였던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결국에는 내란이 성공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겨우 이제 1막이 끝났구나 하고 좀 되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주 정도 지났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은 그동안 6개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에 모자란 점이나 틀린 점은 없었는지 좀 많이 되돌아보고 있고요. 또 민주당 처음 왔잖아요. 선배 동료원들하고 빨리 소통하면서 또 이제 익히고 적응하고 같이 일을 해야 하니까 또 새 정부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 구성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시간이 없는 눈꽃 들일 새 없이 바쁜 하지만 그 바쁜 중에도 제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지난 6개월을 스스로 반추하면서 잘못된 점 또 모자랐던 점 이걸 좀 스스로 찾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기에 좀 많이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잘한 것 같다라든지 혹은 뭐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점들 있으실까요? 일단 12월 3일 밤에 계엄의 밤에 너무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부끄러워요. 욕 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그때 거친 말을 쏟아냈던 대상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걸. 그날 국회에 모였던 국회의원들도 보면 다 달랐어요. 저처럼 화가 난 사람이 있고 당황해서 멘붕 온 분이 계시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분이 계시고 막 계산하는 분이 계시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는
너희들은 의석 수도 많으면서 150개를 왜 못 채우냐고 승질 빡빡 내고 또 우리 당원들한테 어디 숨었냐고 또 막 욕하고 그 쫓아가지고 다 잡아오겠다면서 이 의원들 다 어디 갔냐면서 잡으러 다닌다고 나가서 막 눈에 보이면 보인 대로 막 선배고 후배고 할 것 없이 막 육두문자 쏟아내면서 뭐 하냐고 막 제가 그날 밤에 제일 많이 우리 국민의힘 선배들한테 많이 했던 말이 역사인이 죄인이 될 겁니까? 하면서 역사인이 죄인이 되지 맙시다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몇 명 안 오더라고요. 12월 3일 밤 첫날부터 좀 되돌려 본다면 욕을 좀 적게 할 걸. 욕을 특히 그 추모 원내대표님한테 제가 육두문자를 막 세게 한 게 그게 워딩으로 확 돌면서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쟤는 위아래도 없이 욕 퍼붓고 다니더라 하면서 저 어디서 저 잘못 배웠다면서 저희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질문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이 마이백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일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예. 애착 가방. 오늘 또 마침. 가방을 마침 들고 오셨더라고요. 혹시 가능하신가요? 왓츠 마이백? 미리 얘기를 해야죠. 큰일 났네. 해도 되겠다. 다행이다. 별 든기 없네 다행히. 사실 이게 저희가 커뮤니티 반응을 몇 개를 준비해왔어요. 김상우 의원 가방에는 분명 프로틴이 있을 거다. 프로틴이 왜 있어요? 몸이 좋으셔서. 또 굉장히 좋으시다 하면서 또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영상에서 등가방이 붙어있다. 닌자 거북이 같다. 그리고 토치 키링이 있어서 기절했다. 이런 반응이. 그리고 토치 키링이 있으세요 오늘? 토치 키링하고 이거는 지지자분들께서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달고 다니는데 이쁘죠? 너무 똑 닮으셨어요. 머리가 없는 게요? 이제 너무 궁금했어요. 요거 이제 탭북 요거 혹시 넥타이 필요할까 싶어서 들고 다니고 혹시 새 넥타이인가? 쿠팡에서 샀어요. 얘기해도 되나? 쿠팡에서 산 파란 넥타이. 저는 다 쿠팡에서 많이 사요. 가격이 안 비싸. 쿠팡이 싸. 쿠팡이 싸. 그리고 물티슈. 이거 이어폰, 헤드폰. 그다음에 키보드. 핸드폰으로 연결된 키보드. 그리고 이거 충전기. 칫솔 치하고. 칫솔 치약. 이렇게 프로틴은 없네요. 저희 운동의 목적은 몸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건강에 해롭잖아요. 저는 건강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근육이 엄청 소명하시던데. 사진 올리신 거. 그 옛날 거요. 한 2021년, 22년 넘어가면서부터 좀 조금 이제 시간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몸 관리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다가 23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이제 좀 하루에 1시간씩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철봉도 하고 그 이제 인스타에 있는 그 사진 그때 찍은 거야. 그때 올린 건데 어느 순간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렸어. 엄청 유명한 사진이 됐어요. 저 밑에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찾아가지고 옛날 그걸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밑에 있는 사진인데 부끄럽습니다. 네. 또치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또 여의도에는 또치와 마이콜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마이콜과 또치가 있죠. 그래도 형이 앞서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박주민파. 근데 나 하나밖에 없어, 박주민계가. 뭐 이렇게 개파가 이렇게 적어? 주민이 형한테 형 뭐 했어? 왜 박주민계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랬지. 박주민 의원님과 이제 브로맨스가 또 화제가 돼가지고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좀 어떻게 친해졌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막 화내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그때 이제 욕하셨어요. 계엄의 밤에 서로 싸웠죠. 주민이 형은 그 할 만한 필요한 말을 하셨어요. 국민님 너 뭐야? 하면서 반성해 이런 취지로 그 본회의장 들어와 있는 저는 그래서 발끈했죠. 왜냐하면 요 사람 나가면 어떡해. 한 사람이 귀한데 마음 상해서 나가버리면 기업회장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발끈 일러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 무시하고 양심에 따라 들어온 사람들인데 몇 배 용기를 낸 사람들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쟤 뭐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좀 계속 소통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근데 소통을 하면서 와 박주민 의원 정말 멋있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요. 그게 온몸으로 보여져요. 그게 너무 좋았고 반가웠고 아마
주민이 형도 그런 모습 때문에 저를 또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단 거기에서 서로 마음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게 됐죠 서로. 그 부산에서 또 마주쳐지셨었나요? 그 멋있는 와이셔츠, 하와이 와이셔츠 같은 거 입으시고 박주민 의원이 저기 김상욱 의원 아니야? 이러면서 막 반갑게 모래사장에서 만나시는 그런 장면도 화제였고요. 그걸 찍었더라고요. 저는 김상욱 TV를 구독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2, 3일 전에 문 열어서 구독자가 적고 아직 영상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주민 TV는 수십만 명인데 저는 사람이 없어요. 영상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예선이 끝났으니까 저도 잘 해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김상욱 TV. 그러면은 그 의원님 유튜브에 올릴 첫 번째 영상으로 혹시 박주민 의원께 영상 편지 한번 이쪽 카메라 보고 부끄럽네. 왜 이런 걸 시켜? 따라라라라라 떨린다. 주민이 형, 저 상욱이에요. 저는 주민이 형이 진짜 몸으로 보여주는 뜨겁게 발로 뛰는 국민을 위한 정치, 또 비겁하지 않은 정치를 하는 모습에 너무나 반했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밌게 지내요. 재밌게, 즐겁게. 그래서 국민들 많이 웃게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해요. 저희도 응원합니다. 두 분의 로맨스를. 근데 그 부산에 그게 좀 충격이었나요? 저 원래는 셔츠를 이까지 풀라 했거든요. 친구 컨셉 이러고 갔는데 시민들이 저 보면서 우승하는 거예요. 이건 좀 장부 잡으면서 여기까지 장부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박주민 의원님이랑 같이 인터뷰 나오셨을 때 박주민 의원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국민의힘에서도 김상욱 의원 이외에 제2회, 제3회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 얘기 들으신 거 있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저는 많이 탈당하는 걸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저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기능하도록 바꾸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김문수를 위해서 제가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면 내란에 책임이 있는 그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는 극우주의자 자통당 대표 출신 김문수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그거는 제가 양심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당의 4대 요구를 개혁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제가 내 거취를 걸고 요구한다. 제일 강력한 요구였죠. 근데 거취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안 받아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판돈을 다 걸어버렸는데 그때 4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 즉시 제명. 두 번째가 탄핵 반대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그리고 경선에서 원칙을 지키라. 야합하지 말라. 변칙하지 말라. 네 번째로 서민 경제가 무너졌다. 대책 즉시 수립 실행하자. 그게 추경이죠. 하나도 안 받아줬어. 근데 이게 뭐 나쁜 의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잖아요. 탄핵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시키니 많이 얘기 이제 꺼내고 있잖아. 근데 저는 이 4가지를 내 그 당적을 걸고 요구한다 했는데 안 받아줬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다.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네. 그럼 또 하나는 남아서 김문수를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건 제 양심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배신자라고 해요. 아직도 많이들 배신자라고 하세요. 아마 테러 대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님 못지않게 저도 테러 대상일 거예요. 너무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누가 배신자인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지 정당에 충성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게 진짜 배신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왜 이 얘기 어디까지 왔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좀 그래서 자 말이 자꾸 딴 데로 샜는데 이래서 말 많다는구나. 일단 나올 사람은 없다고 봐요. 나올 사람은 없고 이제 뭐 하소연은 할 수 있겠죠. 저한테도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아닌데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올 사람은 없고 또 나오기보다는 안에서 국민의힘을 바꿔주시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더 큰 것이 가슴 아픈 것이고요. 탈당, 분당 이런 에너지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탈당, 분당할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면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싸울 때 옆에 서 있었겠죠. 누구라도. 6개월 내도록 조경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목소리 냈던 것 같은데
옆에 누구라도 서 있었겠죠. 탈당할 사람, 분당 에너지도 없어요. 물론 국민의힘에 정말 저보다 더 바른 분, 옳은 생각, 정의감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상황상 나타나거나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나온 김에 이게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일부러 했는데 바로 알아보셨어요? 이거? 예. 아 그래요? 익숙해서. 파이팅! 바르게 합시다, 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좀 생활을 하셨고 최근에 차기 전당대회 두고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좀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당권 같은 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부 사정도 좀 알고 계실 테니. 치열한 당권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원내 국회의원들의 힘이 세요. 그 원내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지방의 호족 왕처럼 군림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고 조직 문화도 철저하게 상명하복식 조직으로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선거운동도 조직 통해서 문자 뿌리는 걸로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시민들께 발로 가는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문화가 강한데 국민의힘의 주류는 아무래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국회의원의 사실 본연의 일은 중앙에서 법령을 만들고 나란 일 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역에서 스킨십 열심히 하고 나란 일은 그냥 각 정부 부처에서 올라오는 거 도장 찍어주는 걸로 대신하는 이런 분들이 좀 중심이 돼 있어요. 근데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꼭 필수로 필요하죠. 외부의 적, 그래서 없는 적을 만들어서라도 자꾸 공격해서 반사 이익을 받으려고 하고 그게 선거 전략. 그 다음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당권 장악. 이 두 가지 테마로 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주류 세력, 옛날 구찐윤이라 불리는 주류 세력은 그래서 당을 쇄신시키자는 목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민주당보다 당 쇄신파를 훨씬 싫어합니다. 쇄신하면 자기 공천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게 더 강화됐을 거예요. 이번 대선 결과 이런 찐윤 의원들의 지역구가 김문수가 대부분 이겼어요. 그럼 달리 말하면 지역구 장악을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한 겁니다. 쇄신의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변화하는 척은 해야 돼요. 변화하는 척조차 하지 않으면 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변화하는 척은 하지만 변화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상당히 당권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권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구태 찐윤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당권을 지켜야 공천을 받으니까 그걸 잃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것이고 한동훈계는 사실 힘은 없어요. 당원들이 좀 지지해 준다는 것만 믿고 있는데 원내의 힘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역으로 당권을 뺏어오지 못하면 다음에 학살당하는 거예요. 공천 학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당권을 뺏으려고 하고 당권을 뺏는 힘은 당원들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또 김문수 할아버지는 나도 있는데라고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죠. TK, PK가 아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위협이죠. 이제 이분들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분들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요. 수는 적지만 그렇게 좀 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 생각에는 혼란은 벌어지겠지만 쇄신은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쇄신을 하려면 원내의 동력이 있거나 당원의 동력이 있거나 조직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쇄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거나 좀 동력이 원내에서도 아직은 너무 약하고요. 당원들도 사실상 여전히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배신자다 하고 다니잖아요. 또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김문수가 1,400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쇄신의 필요성도 지금 없어요. 다른 인터뷰에서 언더찐윤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어요. 진짜 와, 진짜 잡아먹으려 하던데? 사람 이름 얘기 안 해서 다행이지. 죽을 뻔했다. 여전히 언더찐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완전 주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전 주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정치하는 방식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있어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민주당은 어떻게든 시민들께 본인을 알리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들어가는 쪽이고 지역구도 중요하지만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임 밑에도 자리 다 지켜야 되고 본회의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걸 되게 강력하게 컨트롤하는데 국민의힘은 다 필요 없고 내 지역구에서 그냥 스킨십 잘하면 되는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시의원, 구의원들의 왕으로서 있는 그냥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